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증시가 꽤나 따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뭐 바닥은 이미 쳤다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쯤 이제 상승이 출발하나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이 그날의 첫 번째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며 오늘의 경제 뉴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구글의 웨이모가 내년부터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으나 도쿄에서 가장 큰 택시 운영사와 함께 시험주행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협력을 통해 웨이모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가장 큰 택시 운영사와 시험주행 협력을 왜 맺었나 봤더니 바로 택시 운전 기사들이 수동으로 운전해서 주요 현장 상황을 습득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에서 특정 코스를 만들어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자율주행 뭐 사실상 4분기 내내 저 기리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죠. 그리고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안에 이제 운전자가 없는 택시를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죠. 다음입니다. 자율주행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은 라이다 그리고 뭐 카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율주행 칩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부터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 중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현대차겠죠. 현대차도 26년부터는 자체 칩을 장착한 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차 직접 칩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누가 생산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하면 NTSMC와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어디 가서 요즘 살짝 꿀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을 정도의 기업이겠죠. 그래서 삼전을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 그다음에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칩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픽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협력이 성사가 된다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가성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챙겨가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대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SOS랩이라는 기업을 한번 볼 건데 이 친구가 과연 텐베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OS랩이라는 기업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하나의 리포트를 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 달성이 가능한 라이다 업체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흔히 자율주행의 눈, 그러니까 자동차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죠. 그 친구도 눈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할 텐데 세 가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그 다음에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라이다는 빛을 반사하고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음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한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로 정보를 매우 정확하게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로 빛을 반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 그걸 재면은 틀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그만큼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라이다에 관련된 기업이 SOS랩인데 현재 라이다는 자율주행에서는 레벨 2 플러스와 레벨 3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차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로봇, 관제, 스마트시티, 방산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로봇이 주도주다, 아니다, 뭐 자율주행이 주도주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디에든 접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래의 모든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련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23년에는 19억 달러인데 33년, 10년만 지나면 139억 달러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라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 라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테슬라 때문인데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는 야 그거 라이다 그거 비싸기만 하고 필요 없어. 그냥 카메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테슬라에 호평을 내면서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라이다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실제로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 그리고 웨이모와 글로벌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머스크의 말과 달리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세 가지 센서의 장단점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쓰는 센서 퓨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레이더도 달아서 그러면은 뭐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이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개화가 늦어지고 고금리도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 기업들이 많이들 버티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니까 라이다 기업들이 싹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율주행 하면은 미국, 그다음에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나마 살아나오며 글로벌 마켓 셰어의 60%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가면은 결국은 라이다도 중국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또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에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 라이다 사실상 미래의 그 중심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중국의 수출 금지 품목에 라이다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라이다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성장할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OS랩은 21년 기준 글로벌 4대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도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고수익 달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실적 가이던스를 높게 잡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뭐 또 주식은 기대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만큼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달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쨌든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2025년 내년 매출은 353억 원으로 전년비 11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27년에는 무려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은 44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27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25년이니까 1년, 2년, 3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반 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영업이익이 400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의 펄을 몇을 잡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기릿은 이렇게 매출 보시면은 뭐 2배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그때 가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장폭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줄어들 산업도 아니고 앞으로 더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잘 된다면은 충분히 퍼 30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영업이익 440억, 여기서 순이익을 그냥 400억으로 계산하면은 400억 곱하기 30 하면 몇이죠? 맞습니다. 퍼 30을 해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삼성증권이 이렇게 예측했다고 100%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이러한 전망이 완전 무너질 그런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변수는 제거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충분히 27년 기준 퍼 30을 놓으면 1조 2천억을 받아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OS랩 주가가 얼만가라고 봤더니 오늘 많이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의 이때쯤부터 공부했죠. 11월. 그때부터 벌써 2배가 올랐는데 그런데 단순 계산하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게 5배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저기릿이 예전부터 계속 말했다시피 자율주행이 뭐 내년 초반 주도주가 된다.
올해는 뭐가 있었죠? 온디바이스 AI가 있었고 작년에는 로봇과 AI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엄청난 관심이 쏟아진다면은 충분히 시가총액 1조라는 수치를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점 대비 거의 10배가 올라가는 실제로 10배거가 될 만한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SOS랩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많아요. 그것 또한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키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챙겨가야 될 거는 이 주식을 사야겠어. 전재산 몰빵해야겠어. 그게 절대 아니라 이러한 시각도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까? 삼성증권은 왜 저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만 되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OS래 과연 내년에 한 시가총액 5천원 이상 아니면 뭐 1조 이상 그러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햄버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와중에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떴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이 합치게 되면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기준 3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합쳐서 800만 대나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현대 기아가 730만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3등이 현대 기아인데 3등에서 4등으로 밀리고 요 혼다, 닛산, 그다음에 미쓰비시 요 기업이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렇게 합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치열한 전기차, 그다음에 치열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러한 엄청난 경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GM이랑 힘을 합친다 이러한 얘기도 나왔었죠.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에는 누가 살아남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온 TSMC 회장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보다 로봇에 큰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테슬라가 차량과 자율주행 AI 모델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도전은 TSMC가 수주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일론 머스크는 AI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한 반도체 공급을 부탁했다고 하네요. 자, 자율주행 이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당연히 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혹시나 뭐 자율주행이 먼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 돈 그대로 빼가지고 또 로봇 관련주 준비를 해봐야겠죠. 관련된 소식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모주 온코크로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나실 겁니다. 기관 데이터는 애매했어요. 경쟁률은 600대 1밖에 안 됐고 공모가도 하단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저기릿이 청약을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섹터가 워낙 좋았습니다. 야, AI인데 게다가 신약 개발. 야, 지금 시국에 완벽한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시가총액도 할인을 많이 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밑으로 떨어지면서 저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청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코크로스의 공모가가 7,300원인데 14,450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저기릿은 15,000원인가 그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덧 많이 오른 네이버. 그런데 금리 인하기는 네카오다. 이 내용은 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와중에 유안타에서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앞으로 50%더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내년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라인야후의 주가 상승 좋고요. 자사주 소가 이러한 이유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이버 하면은 우리가 좀 오래된 이미지를 슬슬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네이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로그가 오히려 MG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무려 64%가 MG라고 하네요. 여기에 치지직, 그 다음에 웹툰, 이것도 젊은 층이 계속 찾고 있기에 앞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의 악재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삼상 실패 소식인데요.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기업은 루게릭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3상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에 도착을 했고요. 바이오는 참 무서운 기업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GPT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GPT 쓰기 시작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기가 싫어져요.
맨날 뭐 물어보면은 블로그에서 궁금하셨다고요. 쿵짝쿵짝 쿵짜작짝짝 하면서 마지막에 띡 알려주고 끝나는 거에 지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확인해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GPT 등을 저는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GPT가 이제는 검색 기능까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를 물어볼 때는 GPT를 썼지만 사실 날씨 검색하는데 GPT를 쓰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GPT를 사용할 때 날씨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뉴스라든지 단순 사실을 확인할 때에도 이제 GPT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료 기능을 사용하면은 내가 직접 타이핑 안 해도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큰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지금 구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들어서 88%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파이는 계속 뺏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GPT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드디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단통법, 드디어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단통법이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을 많이 못 받게 하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들 때 이유는 뭐 그럴싸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을 주긴 줬었으나, 하지만 이 혜택은 그거를 잘 아는 소수만 누렸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 이러한 의견 때문에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소수만 이득 볼 수 없다, 다 동일하게 비싸게 사서 써라, 이러한 논리가 작용하며 엄청나게 휴대폰 가격이 올라간 그러한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드디어 10년 만에 없어진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통신 3사가 무제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폰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과연 통신사가 그러한 출혈 경쟁을 할까, 이러한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는 포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합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통신사 실적이 좀 나빠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4분기는 트럼프 머스크의 분기다,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입만 열면은 전부 다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봤더니 바로 아무도 신경 안 쓰던 CCUS. 자, CCUS는 친환경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말을 하는데,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 친환경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트럼프도 CCUS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머스크도 CCUS 찬양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관련주가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 산업이 커지는 건 맞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커질 산업일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배 더 오르는 그 정도의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키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뭘까요? 자, 작년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무려 63만 8천 건으로 재작년인 73만 6천 건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으나 5년째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갑자기 자세를 올바르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 건이나 된다고 하고, 치핵 수술, 치질이죠. 이게 15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핵보다 척추 수술이 더 많다는 거, 그만큼 바른 자세가 아닌 분들이 좀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들으실 때 살짝 허리를 고쳐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전에는 지역 축제 하면은 명소, 특산물 등으로 열렸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뭐 사과 축제, 포도 축제,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지역 축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네요. 인기 먹거리를 일단 메인으로 깔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김천에서는 이제 김천이랑 사실 관계도 없는 김밥 축제를 하고 있고, 구미에서는 라면 축제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원주에서는 만두 축제를 열었고 흥행을 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규 축제들이 활발해지면서 관광계 활성화와 수익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준비로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 국내 외국인 취업자들의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역 편중화와 그다음에 고령화로 지방 중소기업들이나 농촌은 외국인이 없다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경기 속에서 영세한 업장은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37%에 달한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일부러 태업을 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왔지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력난을 또다시 겪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